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부동산 1번가 게스트는 카보드 부동산 중개의 정경희 사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랑은 또 첫 방송인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정경희 사장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위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래 현재 고지되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 전화 상담과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질의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경희 대표님은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매주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많은 연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끝번호 9733 쓰시는 분입니다. 최근 분양에 관심이 많아서 팜플렛을 여러 장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볼 때 분양 면적,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실사용 면적 등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정확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님입니다. 조금은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면적 관련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분양이라면은 사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용어를 잘 알고 사셔야 됩니다. 왜 이 용어가 필요하냐면은 원래 전용 면적이라 하면 실사용자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내측벽과 내측벽 사이의 공간을 쓰는 동선을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상가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분양받으셨다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게 된다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은 같은 용어입니다. 또한 분양 면적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즉 화장실,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 면적으로 구입 시에는요 분양 면적으로 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하기에 분양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전용률이 몇 프로인지 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실제로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왜 이렇게 작지?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에는 평수라면 전용률이 높을수록 분양가가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분양 면적은 공용 공간의 면적이다. 그리고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은 같은 뜻이다라는 네. 답변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문자 메시지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네, 끝번호 0832 쓰시는 시청자님입니다. 마곡의 분양이 요즘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하던데 오피스텔은 잘 알지만요. 큰돈 들이지 않고 오피스라는 것도 있던데요. 말 그대로 사무실을 뜻하는 건가요? 또 오피스를 구입하면 장점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마곡지구를 하면 요즘 참 핫한 곳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곡지구 내에서 오피스라고 하면 일명 섹션 오피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4-5개의 책상을 배치하고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무실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에는 3실 또는 4실을 합쳐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의 사무실들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사무실들은 층별로 한 층 한 층 크게 쓰는 사무실들로 나오기 때문에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할 때에는 다들 분리를 하고 해서 이제 임대인은 하나지만 임차인이 여럿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이 섹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분리를 하는 거죠. 어떤 공간을 분리를 해갖고 그 분리한 공간에서 이제 임대인은 여럿이 되고 임차인은 하나이고 또 작은 공간을 내가 연구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쓰려고 하는 공간만큼을 내가 임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까지 넓게 임대가 용이하다는 거죠.
오늘의 두 번째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최적의 투자 방법으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매물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상담 일단 오프닝 문자 메시지는 여기까지 보고요. 방송 시간상 모든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 시간 중에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받고 있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1번가 금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가 준비한 알찬 매물들, 특급 매물들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유선 상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상담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오산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 오산대역에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네요. 오피스텔 건물로 1층 상가에 해당하는 매물이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주상복합 구조 이뤄진 매물입니다. 분양면적 83제곱미터, 전용은 43제곱미터가량 나오고요. 매매가 살펴보겠습니다. 7억 6천만 원에 호가하는 매물인데요. 보증금 5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수익 300만 원 수령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5,6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실투자액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소개드린 매물은 오산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님 1호선인데요. 이곳 네.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곳의 입지는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네. 1번 국도가 접함 있고요. 1호선 오산대역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 주위에 대형 쇼핑몰이 있어서 오산대역에서부터 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매물의 경우에는 사거리 코너 상가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괜찮다 할 정도로 매물에 대해서는 좋을 겁니다. 또한 오산대역 오피스텔 1층 상가 입지로서 보시면은 오산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동탄 1신도시, 또 밑으로는 세교지구, 그 밑으로는 세교 2지구, 또 일본국도를 지나서 옆으로 보시면은 동탄 2신도시까지, 거기다가 교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SRJ로 해갖고 동탄역이 자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 주위의 입지 요건들을 보신다면은 이 상가에 굉장히 좋은 입지는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입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산대역의 주상복합 건물 1층의 상가인데요. 사거리 코너변이라 이 상가 위치로는 최적합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이 지역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볼 때는 네. 동탄 신도시 같은 이런 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는 무한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로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가장 필요한 거는 주위 환경의 입지 요건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교통이라는 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대중교통이라는 거를 반드시 자기의 자가용만 가지고 뭐 쇼핑센터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간다든지 하지만 손쉽게 내가 어디를 가서라도 그 역에 가면은 그런 상가에 어떠한 좋은 게 있더라 하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입지 요건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또 상가니까 이 위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업종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정확한 위치는요. 네. 1호선 오산대역에서 보면은 1분 거리에 있는 걸로서 오산대역에서 딱 내려서 올라오자마자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그 대형 쇼핑몰 바로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이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상가고 그 네. 위로는 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요.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임대를 하셔도 수익률 같은 면에서
수요자층이 두텁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물의 자세한 특징 알려주시죠. 여기는요, 지하 3층에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로서요. 준공은 2017년 10월 예정이고, 오피스텔 건물 1층 코너 상가로서 구조로서는요, 지하 3층에서 10층까지는 주상복합인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 1층에서 2층은 상가, 3층에서 10층까지는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이죠. 면적으로서는 전용으로서 83.45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3.29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은요, 오산대역 출구에서 오피스텔 1층까지 해서요, 1분 거리로서 코너 상가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3면이 코너가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신다면 괜찮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위로는 오피스텔이 있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풍부할 것 같고요. 또 네.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매물을 만약 매입을 하신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게 상가에서는 임대가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쪽으로 보면은 상가의 공급보다도 수요층들이 두텁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임대했을 때 임대 수익률도 괜찮을 뿐더러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하다 보면은 주위의 입지 요건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층이 많다 보면은 뭐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 오피스텔 주상복합이 위치해 있어서 꾸준한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또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서요, 입지도 어느 상가보다도 좋은 것 같은데요. 매입 후에 활용 전략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요, 7억 6천만 원에 임대 시세로 보면은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정도고요. 네. 예상 대출액은 4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면서 실투자 금액은 2억 5,400만 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운영을 하셔도 좋고, 임대 수익도 괜찮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에 있어서 가격 상승면을 한 번쯤 노려보셔도 괜찮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실제로는 7억 6천만 원가량에 거래되는 매물인데 2억 5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직접 운영하셔도 좋겠고요. 임대를 주셔도 수익률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지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출구 앞이고 코너 상가이죠. 신도시에서 초역세권의 1층 상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투자성으로서는 직접 운영과 임대 수익,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 또 추천 업종으로서는 편의점, 부동산,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애견삽 등 독점 업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치성으로 본다면은 오피스텔 1층 코너 상가를 안정된 수요층으로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좀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건전한 매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이 좀 최적기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문의 주시면요. 각각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금 상황 따라서 전문가들이 자세히 투자 계획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의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매물도 좀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역시 확인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마곡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역시나 오피스 상가 건물이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매물은 내후년 2019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오피스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 보실까요? 분양 면적이 97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가량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14억 1,200만 원에 나온 물건이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1억 원 예상됩니다. 월세 수입은 644만 원가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8억 5,2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4억 6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곡에 있습니다. 역시나 주상복합 건물인 것 같아요. 먼저 입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마곡이라는 곳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지금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1.2배 정도로 클 뿐더러 상암 DMC의 6배 정도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이 건물의 주위로서는 이화여대 의료원이요, 발산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지어지고 있죠. 2018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마곡역이 있고 쇼핑몰이 들어설 위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R&D 센터라 그래서요, 연구단지인 사이언스 파크, 또 대기업들로 이루어진 11개의 대기업들의 연구단지가 들어올 예정지구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보타닉 파크 공원이 자연 생태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연 생태공원의 규모도 쉽게 예측이 어렵다 하시면은 광진구에 가시면은 어린이 대공원 정도의 크기의 생태공원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규모겠죠. 제가 면적을 말씀드리면은 예상이 잘 안 되시지만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는 다른 곳을 비교해 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입지는 굉장히 황금성을 띠고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서 마곡지구잖아요. 네. 여의도나 상암으로 가까워서 이 직장인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마곡지구 이 네임밸류 자체로 개발 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드는데, 또 다른 개발 계획도 있을까요? 다른 개발 계획이라 하면은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뭐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분양이 이미 다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이 마곡지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는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이 되어야지 완벽한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이 사이언스가요, 뭐 연구 인원들이 약 22,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수요층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 상가라든지 오피스나 오피스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좋은 호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주위로 본다면은 뭐 5호선 전철과 9호선 전철이 있는데요. 5호선은 발산역이 있고 9호선은 양천양교가 있는 거죠. 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이 있는 곳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항철도가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으로 봐서는 정말 어디 하나 내놔도 빠질 데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곡지구의 오피스 상가 보고 계십니다. 개발 호재도 참 다양해요. 연구단지, 생산단지, 대규모로 좀 조성이 예상이 되는데 대기업도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뭐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니까요. 거기다가 네. 물까지 합쳐지면은 아마 대형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 거기다가 대형 기관들이 또 입주 준비 중인 거죠. 뭐 이대병원이라든지 강서세무서, 또 출입국 관리소, 강서구청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세무서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또 빠져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해도 입지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초역세권에다가 뭐 강남 30분 정도, 여의도 15분, 김포공항 5분이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이 중심 상권이라면은 강서 쪽에서는 이쪽이 가장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곳이 되는 거죠. 이 매물은 2019년 3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긴 하지만요. 실제 전경 어떨지 좀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매물 자체 특징은 어떻게 돼요? 매물 자체 특징은 위치를 볼 때에는 5호선 발산역으로서요. 네. 도보로 3분이고요. 준공은 2019년 3월이죠. 지금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이상 있으면은 준공이 떨어지는 거고, 층수로서는 오피스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거죠. 구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오피스 상가고,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이죠. 그리고 1층에서 4층까지는 상가, 5층에서 12층까지는 섹션 오피스를 이루는 건물로서 면적은 분양 면적이 97제곱미터 정도고 전용으로서는 약 46제곱미터죠. 그 특징이 있다면은 역세권으로서요. 공항 대로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횡단보도 앞 사거리로서요. 3명 코너 상가 건물로서 아마 투자를 하셔도 나중에 임대 수익을 노린다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별
불편함 없이 무난하게 투자하시는 데 괜찮으실 겁니다. 대신에 이제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본금만큼 수익률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횡단보도 앞에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건물에 있는 상가입니다. 위치상으로도 참 좋고요. 지금 예상 도면으로 건물 구조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매입 후에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 건물로서는요, 매매가가 14억 1,200만 원입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1억에 월세 760만 원 정도고요. 예상 대출료는 8억 5,200만 원이죠. 예상으로 이제 본인들이 실투자를 하게 되면 4억 6천만 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위의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매겨진 것이지 정확하게 이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강서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네. 마곡지구의 맵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대기업 연구단지들과 병원, 구청 같은 각종의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매물에 투자 포인트도 따로 있을까요? 초역세권에 편리한 대중교통, 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및 급행열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알짜 기업들이라든지 상주인구 등 풍부한 배우 수요가 있고요. 아시아 최대의 보타닉 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생태공원이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근린상가의 미래가치 급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수입 700만 원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투자 포인트 간략히 요약을 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주위에 교통을 저는 강조를 해드립니다. 초역세권이라는 거. 또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 편리한 대중교통으로서는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공항철도 및 급행열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상주하려고 연구단지들이 지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상주인구 등 이 상주인구랑 유동인구를 해서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약 30만에서 50만의 풍부한 배우 수요들이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의 보타닉 파크 공원으로서 자연 생태공원이 들어선다는 거, 또 근린상가의 미래 가치가 급상승 중이라는 거,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실 때에는요, 이 마곡 쪽에 투자하셔도 무난하게 수익은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네, 입지, 교통, 수요층까지 단단히 확인을 잘 하시고 투자하셔야 실패 확률이 낮겠죠. 전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를 주시면요, 전문가 직접 동행해서 꼼꼼한 현장 답사와 공부 후에 투자 계획 세워드리니까요. 주저 마시고 연락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맵을 만나봤죠. 저희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살펴봤던 매물은 오산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매물이고요. 1층 상가, 개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봤던 매물입니다.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입니다. 네, 부동산 1번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과 문자 메시지 상담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번호 기억하셨다가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